월배당 투자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얼마의 배당이 기대 가능한지만 생각하면 나중에는 좀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꼭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미래셋 월배당.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의 보이는 라디오 FM 월배당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월배당 투자를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 유용주 매니저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유용주 매니저입니다. 월배당 투자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전에 월배당 투자 사연이 무려 470개나 모집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주일 정도 모집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사연이 접수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사연 하나하나 전부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또 사연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자, 월배당 투자 궁금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알아가면서 월배당 ETF 투자 함께 더 배워갈 수 있겠어요? 네, 그럼 많은 사연 중에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닉네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월급은 없지만 월배당 있지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 직장 생활하다가 최근 은퇴해서 제2의 삶을 준비 중인 만 55세 남성입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들어왔고 그동안 모아온 현금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인데요. 퇴직금 투자에 관한 각종 책을 섭렵하다 보니 결국 배당 투자를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아서요. 사실 배당주가 어떤 건지 또 어떻게 배당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지라 구체적인 도움을 얻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를 넣어야 월에 얼마나 배당을 받는 걸까요? 배당 ETF도 사실 투자의 한 영역인데 그렇다면 주가가 빠져서 수익률이 내려가면 배당도 줄어드나요? 자세한 설명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 막 은퇴를 하신 투자자님께서 배당 투자를 고민이라고 보내주신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월배당 투자하면 가장 궁금한 점이 이 부분이었어요. 배당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시작을 하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또 시장이 하락할 때 이 배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매니저님, 월배당 ETF 정말 투자만 해두면 매달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실 월배당 ETF라는 말은 월 분배 ETF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ETF는 펀드로서 펀드의 배당 수익을 일정한 주기로 분배를 하도록 애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배당 ETF는 그 주기를 매월로 가지고 있는 펀드인 거고요. 그래서 배당 수익을 분배금의 형태로 매월 투자자분들께 지급하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ETF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기 단위로 1년에 4번을 하는 반면에 월배당 ETF는 1년에 12번의 배당이 이루어진다. 그걸 분배금으로 돌려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ETF에서 분배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걸 매월 하는 형태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월배당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얼마 넣으면 얼마 주나요? 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월배당 ETF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좀 고려하고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좀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우선 이제 월배당금 계산법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ETF의 수량과 ETF 한 주당 주어지는 월 배당금을 곱셈을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ETF는 증권사에서 주로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캡처해 왔고 또 이제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증권사 HTS, MTS에서는 배당 플래너 시스템을 제공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592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죠. 이 월배당 투자를 시작하시려면 증권사 HTS 그리고 MTS에서 제공하는 배당 기능 꼭 활용하셔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월배당 ETF의 수량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한 주당 얼마의 배당금이 들어오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건 저희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지급일이 2024년 8월 2일로 되어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분배 금액이 91원인데요. 아까 제가 보유하고 있던 592주와 곱해서 약 53,000원 정도의 월 배당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월배당 ETF를 좀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럼 세금은 안 냈냐라고 또 반문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월배당 ETF를 매수를 했던 것이라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대로 보유하고 있는 주수와 그리고 그 주의 배당금을 곱했을 때 제가 실제로 받은 월배당금이 계산이 됐고요. 사실 일반 계좌에서 월배당 ETF를 투자하시거나 또 최근에 또 변경된 세제 개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했을 때 실제 배당 금액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 월배당 투자를 계획하시는 사연자님에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다양한 월배당 ETF 투자 관련 공부를 또 저희가 해 나가겠지만 당장 나에게 얼마의 배당이 기대 가능한지만 생각하면 이제 나중에는 좀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사연자님께서도 주가가 빠져서 수익률이 내려가면 배당도 줄어드는지 문의를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배당 ETF의 가격은 월배당 ETF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 채권, 리츠 등의 기초 자산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커버드 콜, 그리고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또 리츠의 경우는 임대료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당장 다음 날부터 나의 배당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기초 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월배당을 통해서 아무리 배당 수익률을 올리더라도 결국 총 수익률 관점에서는 손실이 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를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를 가지고 왔는데요. 비유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0그루의 사과나무가 있는 사과 농장의 주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매달 사과나무에서 100개의 사과가 열리고 이 중 매달 70개를 팔아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은 화창한 날씨여서 100개의 사과가 열리고 기분 좋게 70개를 팔았고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2월 달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사과가 전월에는 100개가 열렸는데 이번 달엔 70개만 딱 열렸어요. 그래서 사과의 개수는 줄었지만 70개가 열렸으니까 70개는 또 팔 수 있잖아요. 지난달과 똑같죠. 그래서 2월 날씨가 좋진 않았지만 이번 달도 70개는 열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때 이 70개의 사과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 월배당이고 지금 날씨가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폭우가 내려서 2월에는 70개의 사과로 처음보다는 좀 덜 열렸지만 수익이 즉시 없어진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고 해서 바로 월배당이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내내 폭우가 쏟아졌다고 또 가정을 해볼게요. 한 개의 사과도 이제 수확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즉 시장 상황이 지속적으로 좀 좋지가 않다면 월배당 ETF도 당연히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의 월 배당금도 역시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앞으로 화창한 날씨로 우리의 사과 수확을 도와줄 기초지수를 가지고 있는 월배당 ETF를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한 좀 단순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월배당은 ETF 안에 있는 분배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기초 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배당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 자산인 사과 농장이 잘 관리가 되어야, 즉 주가 수익도 양호하게 유지되어야 월배당인 사과도 꾸준히 수확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합쳐서 총 수익률 TR이라고 부르는데요. TR 수익률로 월배당 ETF를 선택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경기도에 사시는 배당금으로 아한자님의 사연입니다. 월배당 ETF 상품 투자 중이고 고민사항과 궁금증도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우선 이게 수십 년 지속될 수 있는 상품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투자를 잘하고 있음에도 이것만 믿고 수십 년 후 내 미래의 노후 대책으로 간주해도 될지가 의문입니다. 상품이 중간에 없어진다거나 상폐되어서 휴지 조각이 되어 돈이 모두 날아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물론 구성 자산들을 보면 그럴 항목은 아니지만 이 상품 자체가 없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매우 큽니다.
이게 가끔 전반적으로 주식장이 좋아서 월배당 ETF임에도 수익률이 꽤 높아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한번 익절을 해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게 나을지 초보자는 항상 고민이 됩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배당락까지 맞아서 손실이 극대화될 때도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매우 고민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이제 상폐가 되어서 휴지 조각으로 돈이 모두 날아가지 않을지 이제 걱정이 된다라는 좀 무서운 이야기가 좀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은 지금 배당금으로 한자님의 사연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사연에서 접수가 됐었어요. 네, 매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게 상장 폐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ETF는 주식과 다르게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월배당 ETF가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 원금이 그대로 고객에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네, 사연자님 들으셨죠? 상장 폐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배당을 준다는 점에서 이제 주식과 비슷하셔서 혼동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월배당 ETF는 정확히는 주식처럼 어떤 기업의 지분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타이거 ETF의 총 26개 월배당 ETF들은 모두 글로벌과 국내 우량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애플, 엔비디아, 삼성전자, 국내 은행주들과 같은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분은 월배당 ETF 투자를 진심으로 해보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장이 좋아서 월배당 ETF임에도 수익률이 꽤 높아질 때가 있는데 라고 작성을 해주셨는데 앞서 사연에서 제가 비유를 드린 것과 접목을 시켜보면 사과 농장의 가치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사과도 매달 잘 수확되는 그런 날씨가 좀 화창한 시기를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네, 그러네요. 월배당 ETF 기초자산 수익률도 좋고 배당도 잘 나오고 있는데 조금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거꾸로 수익률이 안 좋아졌을 때는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 건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익절과 손절을 고민하는 건 월배당 ETF 투자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모두의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타이거 ETF의 월배당 상품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 채권, 옵션, 부동산, 리츠로 총 4가지 유형 분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국 S&P 500, 나스닥 100, 배당 다우존스를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월배당 ETF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연초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 주식이 여전히 조금 더 불안하신 분들은 금리형 월배당 ETF, 채권형 월배당 ETF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이거 CD금리 플러스 액티브,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 상품이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의 안정성이 높은 다른 월배당 ETF로 잠깐 대피를 하는 느낌인 거네요? 맞아요. 월배당 ETF도 결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최근 미국 주식은 가격이 떨어졌지만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낮아졌을 때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일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월배당 포트폴리오가 나중에 시장 상승기에 시장을 잘 따라갈 수 있게끔 상품을 변경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낮아진 가격에 월배당 ETF를 추가로 매수를 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ETF의 수량을 늘리면서 또 배당금을 키우기에 적합한 투자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주 수량을 늘리기 좋은 시점이 되기도 하고요. 기초자산의 우상향이 기대될 때는 시장 참여율이 높은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커버드콜 상품은 저희가 추후에 또 다른 사연에서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개의 월배당 ETF 사연을 다뤄봤는데요. 월배당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빠르게 가볼게요. 타이거 월배당 ETF 현재까지 분배율 순위 어떤가요? 네, 미국 대표 지수와 빅테크 위주의 1% 분배율을 기록한 타이거 월배당 ETF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월배당 ETF가 이번 달에 배당을 잘 받았는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분배율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연을 많이 작성해 주셨는데요. 이건 좀 다음번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늘 배운 대로 높은 분배율보다는 주식 등 기초 자산의 투자 성과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월배당 ETF와 조금은 더 친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네, 월 배당금을 계산하는 법과 월배당 투자할 때 유의사항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을 위해서 댓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 영상에 댓글로 월배당 ETF 투자 시 궁금했던 사연 또는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작성을 해주신다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와 케이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댓글 작성 후에 영상 더보기란에 네이버 폼으로 댓글 작성하신 아이디,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이벤트 응모가 완료됩니다. 와,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는 타이거 ETF의 FM 월배당 라디오 대박 예감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솔직하고 다양한 사연을 접수해 주셔서 저희 FM 월배당 라디오가 월배당 ETF를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미래가 월배당처럼 든든하게 쌓이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타이거 ETF 보이는 라디오 FM 월배당 라디오였습니다. 미래셋